윤지수의 생일상이 차려진 거실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어요. 박선옥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갈비찜 위로 자르르 흐르는 윤기, 노릇하게 부쳐낸 전,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생일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질지도 모르는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박선옥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반가운 얼굴로 들어오는 윤지수 뒤로 이복자의 눈길이 거실을 훑었어요. 언제나처럼 가벼운 미소를 띄었지만 그 시선에는 은근한 평가와 계산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문 앞에서부터 냄새가 좋네. 이복자는 대뜸 그렇게 말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윤지수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이 박선옥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박선옥은 조용히 참았어요. 딸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복자는 이미 눈치를 살피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돈. 요즘은 다들 외식하는데 어쩐 일로 집에서 하시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편하게 먹으면 되지. 않나. 살짝 웃으며 던지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속을 긁는 재주만큼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지수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대요. 박선옥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야 그렇겠죠. 편하게 자란 애들은 원래 친정 음식 찾는 법이잖아요. 이복자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방금 청소해 둔 커튼을 흘끗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사돈, 이 커튼은 언제 바꾸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쓰던데 우리 집 거라 비교하면 좀 오래된 느낌이네요. 박선옥은 순간 기가 찼어. 할 말이 없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늘 그랬어요. 이복자의 말은 항상 친절한 척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지수야, 커피 한 잔 타와라. 지난번에는 너무 뜨거워서 때일 뻔했거든. 이번엔 적당히 식혔어. 부탁해. 윤지수는 얼른 부엌으로 향했어요. 사돈이 불편해할까봐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려는 듯했어요. 박선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윤지수의 모든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힘드셔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말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말투나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무시와 착취였어요. 이복자는 며느리를 살림을 못 배우고 편하게만 자란 애로 여기며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손님 접대, 명절 음식, 준비, 심지어 가게 일까지 당연하게 떠넘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퉁쳐버렸어요. 박선옥은 윤지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복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방금 전에도 식탁 위에 음식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저는 보통 표고버섯을 더 넣고 색감을 좀 더 화려하게 하는데, 그리고 갈비찜은 양념이 조금 더 진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집 손님들은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박선옥은 그 순간 손에 쥔 수저를 꽉 쥐었어요.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잖아요. 저는 뭐 우리 집에서 늘 하던 대로 해서 그런가. 좀 심심하네요. 이복자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간 윤지수가 잡채를 집으려 하자 이복자가 말을 덧붙였어요. 지수야, 남편 수저 먼저 올려줘야지.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가정이 편안한 거야. 그 말에 윤지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지수의 손에서 수저가 내려놨어요. 식탁 위에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박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복자. 사돈 박선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사돈 참 대단하시네요. 이복자의 손이 멈췄어요.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신데 우리 지수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뻔히 보이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지수와 강민수도 젓가락을 멈춘 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선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박선옥은 조용히 윤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생일상 앞에 앉아 있지만 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아이가 웃을 때도 한쪽 입꼬리만 간신히 올리는 버릇이 생긴 게 박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만지작거렸어요. 문득 5년 전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윤지수와 강민수는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강민수는 반듯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돈,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결혼 준비가 빠듯하네요. 처음 이복자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박선옥은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가족이 될 사람끼리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맙시다. 부족한 건 저희가 보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딸이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다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복자는 박선옥이 더 많은 부담을 질 거라는 걸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집이 워낙 검소해서요. 지수. 친정에서 챙겨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수는 좀 편하게만 자랐나 봐요. 가사일 같은 건 안 해봤죠.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니까. 예비비. 시어머니가 건넨 말들이 자꾸만 걸렸어요.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뾰족한 가시 같았어요. 결혼식 날. 이복자는 식장 한쪽에서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수는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자랐잖아요. 시집 오면 이런저런 걸 많이 배워야겠어요. 박선옥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지수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 이복자는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사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세요. 다 지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박선옥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복자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윤지수를 부려먹을 준비를 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결혼 후 첫 명절
윤지수가 전날부터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여기 고기 손질해 놨어요. 윤지수가 살갑게 내민 접시를 이복자는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이걸 이렇게 썰었구나. 지수야, 살림을 너무 편하게 배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쓰려졌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시댁에서 잘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참았어요. 하지만 강민수가 옆에서 본 장면은 달랐어요. 윤지수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이복자는 앉아서 지시했고, 다른 가족들은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수 좀 쉬게 해. 이복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며느리는 이럴 때 배우는 거야. 강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선옥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침묵이 결국 딸의 희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윤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배워야죠.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이복자가 박선옥을 따로 찾아왔어요. 사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가게 월세 좀 더 깎아줄 수 없을까요? 박선옥은 단숨에 대답했어요. 그럼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죠. 월세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게 낮춰줬어요. 처음에는 이복자도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돈,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어려운데 다음 달에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자 이복자는 월세를 제때 내는 것 자체를 잊은 듯 행동했어요. 어느 날 윤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혹시 월세 좀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박선옥은 깨달았어요. 이복자는 며느리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착취를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윤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그날 밤 박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복자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내어준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또 한 번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박선옥은 수저를 내려놓고 생일상 앞에 앉아 있는 윤지수를 바라봤어요. 5년간의 희생, 참고 또 참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박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복자 사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선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볼 때가 되었어요. 갈등의 폭발 직전 참을 만큼 참았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선옥의 속은 펄펄 끓는 국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복자는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수저를 들고 있었어요. 무심코 갈비찜을 집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사돈 이거 고기 양념이 좀 덜 배었네요. 우리 집은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극찬하는데 아무래도 사돈은
이런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윤지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강민수도 눈치를 보며 물을 들이켰어요. 박선옥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희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이 말을 듣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 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복자는 윤지수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지수는 편하게만 자라서 살림을 잘할까 모르겠네요.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도 열심히 움직여야 해요. 시집 왔으면 배워야죠. 결혼 후 첫 명절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윤지수에게 이복자가 했던 말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 지수야. 이걸 이렇게 썰었어. 우리 집은 난 그래 아이고 살림하는 법을 좀 더 배워야겠네. 처음에는 그냥 시댁의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윤지수는 여전히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복자의 손발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선옥은 가장 참기 어려웠던 순간이 따로 있었어요. 1년 전 가게 문제로 사돈 앞에서 무너졌던 날 1년 전 어느 날 박선옥은 가게 앞에서 이복자를 만났어요. 사돈, 이번 달 월세도 밀리셨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복자는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요즘 다들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거 갖고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박선옥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이라서 월세를 절반도 안 되게 낮춰줬어요. 밀려도 참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독촉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손님이 웃으며 지나가는 말을 했어요. 저 가게 사장님은 좋겠다. 가족 덕에 공짜로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 말을 듣고 박선옥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복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박선옥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일상 앞에서조차 또다시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이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지수야, 우리 집에서 해주는 요리랑은 차이가 많지. 우리 집은 좀 더 깊은 맛이 난다니까. 박선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며 다시 한번 참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이복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수야, 남편 수저부터 챙겨야지.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가정이 편안한 거야. 그 순간 윤지수의 손이 멈칫했어요. 강민수도 당황한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거실이 숨 막히도록 조용해졌어요. 윤지수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박선옥은 이복자를 바라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복자 사돈. 이복자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사돈 참 대단하시네요. 이복자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지금 내 앞에서도 이렇게 무례하신데 우리 지수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뻔히 보이네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복자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윤지수와 강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선옥은 이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사도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네요. 이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박선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해주셨다고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우리 지수가 시집 갔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참고 견디던 거 아세요? 윤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가게까지 도와줬으면서도 한마디 감사 인사도 못 받았어요. 이복자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건 며느리가 배워야 할 과정이니까요. 다 지수를 위해서 다. 박선옥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끊었어요. 사돈,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돈을 위한 거였겠죠. 이복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윤지수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월세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고 해서 싸게 해줬더니 이제는 아예 안 내는 게 당연한 줄 아시더군요. 이복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강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박선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지수 생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생일상 앞에서도 지수를 깎아내리셨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복자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박선옥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을 볼 때가 되었어요. 참아온 세월, 그리고 이제는 끝을 낼 시간. 박선옥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당해온 멸시와 무시는 결국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복자는 여전히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박선옥을 바라봤어요. 사돈,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며느리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요? 박선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 저는요, 어릴 때부터 뭐든 혼자 해야 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고된 어린 시절, 그리고 끝없는 노동. 박선옥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어요. 뜨거운 기계 앞에서 손가락이 데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엄마,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어린 시절 조심스레 꺼낸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호가, 공부는 부잣집 애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밥을 먹는 게 먼저야. 결국 박선옥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꿈꿨어요. 내가 힘들게 해서라도 당신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고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어요. 결국 박선옥은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손으로
나무를 정리하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수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딸을 키웠어요. 건물주가 된 후에도 끝없는 희생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건물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이제는 남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복자였어요. 사돈, 저희 가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월세 좀 깎아주시면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도와줬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사돈, 이번 달도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몇 번이고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박선옥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 저는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사돈 같은 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선옥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네. 사장님 건물 계약 건으로 상담하고 싶어요. 이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는 정말 끝을 낼 때였어요.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어요. 방금까지도 당당하던 이복자는 입술을 질끈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윤지수였을지도 몰라요. 시댁에서 눈치를 보면서도 친정에서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세월. 박선옥은 천천히 딸을 바라봤어요. 엄마. 윤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선옥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동안 윤지수는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어요. 박선옥이 참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딸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복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돈. 이복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박선옥은 피식 웃었어요. 가족이요. 순간 수없이 참아왔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던 모습.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면서도 다 널 위한 거야라고 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윤지수를 무시하며 멸시했던 그 태도. 박선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사돈, 이제야 알겠어요. 사돈한테 가족이라는 건 자기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관계였다는 거요. 이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선옥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차갑게 정리할 때였어요. 내일부터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 다시 하세요. 정상 월세로요. 아니면 한 달 안에 나가세요. 이복자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요즘 가게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 이러시면 박선옥은 단호했어요. 장사가 어려우시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죠. 가족이라고 해서 계속 희생할 순 없어요. 거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선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시작이기도 했어요. 박선옥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윤지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선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방금까지